안녕하세요. 고래 사냥 첫 번째 방송 하겠습니다. 어, 이 글로벌 이제 고래라고 하면 연준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유수화됐던 손정희 회장, 그리고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한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은행들, 자본 세력, 그리고 워러 버핏 등 각종 큰 자금,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는 그런 투자 세력들을 이제 고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어떤 자본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 개념인 개인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 보통 그 매매 상대에는 이런 고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래의 존재로 개인들이 아, 탐욕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고, 때로는 아래 가격에서 투매를 하는 그런 공포를 일단 느끼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들의 어떤 움직임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이들의 고래는 중요한 경기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의 정책 사업들을 선반영을 해서 이들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요한 경제 동향이라든가 지표들은 꼭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그동안 공화당의 여러 반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됐었는데, 최종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상원에서 이러한 인프라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에,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즉 인프라 법안의 주요 내용이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상수도관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 각종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도 굉장히 주의를 할 그럴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히스타릭, 역사적이고 once in a generation, 에,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위대한 투자다. 그래서 양질의 고비용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와 어떤 다리를 재보수할 것이며, 상수도관 이거를 교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 어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벅셔웨이 해서웨이, 이게 한 2분기 때 순이익이 21%가 증가를 했다. 투자를 아직 잘하고 있는 그런 고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크셔웨이가 이 투자한 항목들 이렇게 보면 어, 이제 철도라든가,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력,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히 좋은 투자 성과를 이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3,000달러를 5월 중순 이후에 최초로 3,000달러를 도달했다. 코인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옐렌 의장이 어, 인프라 법안 안에 이 재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자산 소득, 자산 이득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충고를 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긍정적인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 법안 안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얻은 그런 소득도 세금을 걷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그좀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반대를 해서 그 좀 그 리미팅 제한한다. 그건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옐렌 의장이 좀 그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소득세 그거는 지금 공화당의 반대로 지금 연준의 어떤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뭐 그런 뉴스가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됐든 뭐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시장의 영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히 백시네이트 된 사람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최소한 심각한 상태나 뭐 입원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한 50% 정도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미국만 어떤 그 델타 바이러스로부터 어느 정도 어,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리오프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뭐 사망자 수가 최고치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 관련 사항들이 뭐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8.15 전까지는 어떤 이슈가 뭐 뉴스화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주말에 이게 걸린 게 이제 한미 연합훈련인데 그 건에 대해서 평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러한 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소 남북 경협 관련 종목에는 뭐 좋지 않은 뉴스고요. 그 아래 이제 왕이 부장도 비건설적이다. 한미연합 훈련이. 그리고 대화 분위기에 상당히 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온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어, 핵무기의 해체가 뭐 주요 목적이고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해제를 해주면 점차적으로 핵무기를 없애겠다 하는 뭐 이런 방향이고 북한은 선협상 후 해제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아직도 선해제 후 협상 이런 서로 간의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키는 뭐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역할로 인해서 다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중국과 이제 북한이 어떤 그 어, 자기네끼리 친한 뭐 이런 관계들을 희망하지 않고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 북한을 뭐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소 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중국의 핵무기가 상당히 뭐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중국의 핵무기와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 미국 정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소 이슈에서 떨어진 북한의 핵무기는 다소 긍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 일본 등에서 이 서프라이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악관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을 분석한 가운데 서프라이 체인이 일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곧 그러면 이러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면 코스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간밤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Better than expected data report. 잡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우하고 S&P가 최고치로 마무리를 했다. 특히 그 실업률이 7월에 5.4%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단 이러한 그 미국 증시의 상승이 결국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달러 지수가 뭐 상승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 속에 이머징 자산들의 뭐 평가 절하가 예상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도 뭐 긍정적이지 않는 그런 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그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 개념으로 뭐 약세가 나는 그런 상품은 어떤 걸까요? 금하고 실버가 은이 미국의 잡 데이터에 따라서 하락을 했다, 급락을 했다, 뭐 이런 의미고,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금하고 실버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테이퍼링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제 금리가 뛰고 달러가 상승을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그 5.4%지만 팬데믹 이전에는 한 4%대까지 실업률이 낮아진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도 가야 할 길이 뭔가, 뭐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대 한 700만 정도가 아직도 미국에서 영구 실업자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퇴직하던가 뭐 이래서 추가적으로 일자리에 복귀할 인원이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률은 5.4%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연준의 노력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당장 이제 그러한 기대감은 일단 포기를 하고, 조만신 민주당 의원은 당장이라도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 인베스터 관련해서 중국의 뭐 규제 당국의 크랙다운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 가치가 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싸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이런 크랙다운이 있을 때마다 종목들이 한 30%에서 5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장기로 보면 회복이 됐었고, 그래서 천천히 중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이제 중고차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상승을 해서 여러 이슈를 낳고 있는데,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어떤 그 자동차 메이커의 어떤 생산 이슈, 뭐 반도체 쇼테이지로 인해서 생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현안 사항들이 해결이 돼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프라 법안이 유틸리티 스탁 쪽에 어떤 그 상승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까도 했었죠. 그래서 뭐 제너럴 일렉트릭, G가 그동안 계속 상승 추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틸리티 업종도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잡 데이터가 나오면서 10년 만기 미국채가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을 팔았다는 이야기죠. 채권을 팔았고, 그래서 채권 가격은 떨어졌고 금리는 이제 상승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인 채권을 팔았고, 그 위험자산, 주식하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쪽으로 그걸 원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금리는 일단 상승을 해서 1.305%, 잡 데이터 이후에 가파르게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도 92.78로 잡 데이터 보고한 보고서 이후에 뭐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국 달러 지수랑 금리는 뭐 중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뭐 금은 하락을 깊게 했고, 비트코인은 또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머징 국가들, 뭐 중국 등 통화 가치의 절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우리 자산하고 뭐 이머징 국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에, 투자는 좀 그 고래 생각으로는 잠시 뭐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좀 특이한 자료인데요. 이 비트코인하고 달러,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달러하고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한 자산, 대체제가 아니고 금에 대한 대체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하락을 하면 일단 비트코인은 뭐 상승을 하고, 금하고 또 다른 관계에 있는 달러 지수도 뭐 디커플링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하고 달러 가치는 커플링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한데 중국에서 떠난 자금들이 달러화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뉴욕 증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뱅크 쪽이 2.77, 뱅크 섹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뱅크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소재 업종이 상승한 반면 성장주로 여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하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쪽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어, 주요 이제 섹터의 별 상승률을 보면 파이낸셜 쪽이 1.43, 소재 부분이 1.04,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0.62, 산업재 계통이 0.16% 상승을 했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뭐 크게 뭐 없다고 하고요. 다른 업종들은 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뱅크주가 선방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뱅크 업종은 어떤 그 역관계에 있을 때, 즉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일부 매수를 하고 일부 상승을 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그런 그 트레이딩이 상당히 유효하다 하고, 이 그 추세가 나름대로 갭이 상당히 큰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과연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아요. 지금 물가가 뭐 피크아우트 한 거 아니냐, 3분기 때 어떤 그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뭐 테이퍼링을 앞당길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미국 경기가 그나마 상당히 지금 과유동성에 처해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증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그 비투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테이퍼링을 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존에 뭐 하기로 이미 일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뭐 테이퍼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고요. 이건 테이퍼링의 이슈는 아직 시장에 핵심 이슈로 지금 남아있는 듯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MSCI 뭐 지수 편입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 BM, 뭐 카카오 게임즈, SK I 테크놀로지 등이 신규 편입 종목으로 되어 있고, 이게 12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하고, 실제 상장은 뭐 8월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정해지고 타겟팅 된다면 8월 말에 이들 종목을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MSCI 지수 변경 종목을 발표한 이후에 이 변경 사항이 이제 8월 31일 날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은 이제 그때 이루어질 이렇게 전망이고, 하여간 이런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서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해서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잦아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유독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가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뭐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카지노,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여행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상승률 최고에 달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렘데시비르, mRNA 뭐 관련 종목들이 핫 이슈로 지금 시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남북 경협,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뭐 시장의 상승률을 뭐 주도를 한뭐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폴더폰 확대에 따라서 이러한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도 뭐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지금 이재용 회장, 부회장 석방 소식에 반도체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제 관련 테마별 뭐 대장주를 잠깐 알아본다고 하면, 지금 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농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 주말에 TYM이 22.54%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동양그룹 관련 뭐 종목으로 사명을 이제 TYM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이게 이제 뭐 글로벌리 어떤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농산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 어떤 농경지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농기계 관련 그런 종목들이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이게 대북 이슈와 같이 묶이면서 TYM이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 OMB 이것도 11.6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남해화학이 남북 그 이슈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에는 일부 조정을 받았는데 주말에는 다시 상승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련 종목은 농업계통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남북 대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알려있는 신원이라는 종목이 뭐 주말에 18% 정도 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쪽에서 뭐 많은 매수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중에 한 18%까지 일단 상승을 한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전고점을 일단 뚫은 뭐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소 거래량이 한 2주 동안 너무 많이 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과매수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매수 때 어떤 개인의 매수가 강하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차익 실현에 어떤 매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주말 매수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부 상승을 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하자. 이게 뭐 일단은 8.15 광복절 때 어떤 뉴스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장기 보유는 뭐 좀 좀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mRNA 관련 종목으로 이연제약이라고 좀 대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 이게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하도 등락이 심하고 저가에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배짱으로 저가 매수가 좀 힘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는 가급적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색 종목 이제 버킷 스튜디오 요거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은 양을 매수를 했어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스톡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매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장이 지금 에코프로 H 이쪽이 사실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는 이 캠트로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스. 요게 이제 3주 동안, 뭐 지난주에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를 했었고, 뭐 외국인도 뭐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2주 신고가를 매물을 먹으면서 돌파한 뭐 이런 경우거든요. 거래량도 꽤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어떤 그 수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들이 뭐 보유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수급을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덱스터,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이게 지금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테마에서는 뭐 대장주를 가지고 추세 매매하는 게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웹패스 아크,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럼 바짝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뭐 월요일날은 이제 차익실현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솔직히 이게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눈에 띄어버렸어요. 웹패스 아크. 그래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언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매수한 종목을 이렇게 보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는 보유 종목, 8월에 보유 종목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이 현대 로템, 이것도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인프라 투자 이슈에 따라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카페 24시, 이것도 굉장히 수급이 긍정적인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태까지 여러분들이 8월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고래 사냥으로 정했습니다. 글로벌 고래들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 시장과 접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기법을 앞으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일은 원화의 악세의 기조에 우리 자산들을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유틸리티 관련, 뭐 철도 관련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해서 미국의 흐름에 동행하는 그런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